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주체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세무사 및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의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제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므로 세무사 등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조례로 관리 감독 권한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엄격한 감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법령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이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 감사나 검사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수탁기관의 부담 완화와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행정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